그렇게 해서 이 단독주택을 매매하고 리모델링 하는 데 든 총 비용은 약 1억 7,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 7,800만 원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월 지금 18만 원 정도가 이자가 나가고 있는데요. 자, 1월 21일 날 오픈을 해서 지금 현재 2월 5일 기준으로 약 매출이 9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린 이 엑셀 파일도 공유를 할 계획입니다. 이 엑셀 파일에는 구체적인 항목과 단가와 그 업체 명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러한 리모델링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상당히 유용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시아의 상인입니다. 제가 작년 8월에 단독주택을 매매하고 리모델링을 한 후에 올 초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떠한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풀어날까 생각을 하다가 우선 가격부터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집이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떠한 사업으로 얼마를 벌고 있는지, 그러한 순서로 전체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 단독주택의 대지는 51평이고 건물은 15평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매매 금액은 1억 3,400인데요. 제가 이렇게 저렴하게 단독주택을 매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1년 동안 단독주택을 사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모니터링과 임장을 나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이 좋게 금매를 잡게 되어서 이렇게 저렴하게 단독주택을 매매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사 비용은 약 200만 원이 들었는데요. 여기에는 취득세와 대행해주는 그러한 업무 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67만 원이 나왔고요. 이 1억 3,400 중에 7,800만 원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요. 그 이자가 월 약 18만 원 정도가 나가요.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출된 비용을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상당수는 직접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좀 샀는데요. 그 비용이 약 310만 원 정도가 되네요. 제가 직접 공사할 때 필요했던 소모품 및 자재비는 약 1,700만 원이 들었는데요. 이 주요 자재에는 각관, 단열재, 목재, 벽돌, 모래, 시멘트, 전기용품, 조명기기, 원단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션이라던가 빔 프로젝트 같은 그러한 전자제품도 이 소모품 및 자재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가 하기 힘든 공정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공정은 외주를 줬는데요. 그 항목들을 살펴보면 철거, 바닥난방, 배관, 그 다음에 도시가스 인입 및 설치, 정화조 양성화 작업, 용도 변경, 창호, 타일, 강화마루, 싱크대, 커튼 제작은 외주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비용이 약 1,9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이 비용에는 재료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단독주택을 매매하고 리모델링 하는 데 든 총 비용은 약 1억 7,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 7,800만 원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월 지금 18만 원 정도가 이자가 나가고 있는데요. 자, 1월 21일 날 오픈을 해서 지금 현재 2월 5일 기준으로 약 매출이 9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제가 마케팅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월 매출 200만 원까지는 희망적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투자한 비용이 약 9,500만 원 정도거든요. 이 투자된 9,500만 원 대비 임대 수익이 월 200이니까 임대 수익률은 약 25% 정도가 되는데 임대 수익 치고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소문이 난다면 월 200의 임대 수익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올 연말이 되어서 이 한 사이클이 돌아보면은 앞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될지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 경험이 없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든 정보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집을 매매하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출됐던 모든 비용을 항목별 단가와 그 업체명까지 제가 다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가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임대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지도 공유할 계획인데요. 당장 공개를 하면 좋겠지만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단독주택 리모델링 이 시리즈가 끝나는 편에 엑셀 파일과 수익 모델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출된 비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략적인 비용을 엑셀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월 26일 날부터
리모델링을 시작을 하였는데요. 처음에 일주 정도는 제가 견적을 받아보면서 그 시장 분위기와 현장 파악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만났던 명함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대략 보아도 뭐 30장은 넘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도 정보가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정보를 얻은 것은 제가 견적을 받으면서 만났던 이 업체 사장님들로부터 나온 정보가 저에겐 아주 유익한 정보가 되었죠. 그래서 꼬리를 물면서 새로운 정보를 찾고 가격 비교도 하면서 조금은 더 저렴하고 품질 좋은 그러한 공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연습장은 제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메모하고 그 자재 계산을 할 때 썼던 연습장인데 이렇게 한 권의 연습장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윗부분에는 이 매매에 관한 그러한 항목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은 제가 견적을 받은 후에 공구들을 사기 시작했네요.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 공구는 주로 뭐 보쉬, 마키다, 디월트, 아임삭, 스탠리, 미러키, 뭐 기타 등등을 쓰고 있는데 저는 좀 가격대가 있는 그러한 공구들은 디월트 걸 샀고요. 그 외에는 스탠리나 ES전산에서 나오는 그러한 가성비 좋은 공구들을 주로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접기도 샀는데 용접기는 내부 구조물 보강을 할 때 각관을 용접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엔 뭐 배관, 자재, 시멘트, 모래, 뭐 타카도 샀네요. 타카는 내부 목공할 때 상당히 유용하거든요. 예전엔 다 못으로 집을 지었다면 요즘에는 타카 총으로 간편하게 못을 박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 목공 작업할 때 타카는 거의 필수죠. 그런데 저는 내부 목상 잡을 때는 이 타카를 사용했는데 최종 마감할 때는 피스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타카가 유용하긴 했지만 저는 타카도 많이 쓰고 이 피스 전동기기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내부 목공 작업을 위해서 나무도 주문을 했고요. 제가 트럭이 없다 보니까 자재 주문할 때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제가 트럭이 있었으면 소량의 자재라도 사다가 계속 쓸 수 있었는데 트럭이 없으니까 한 번에 많은 양을 시켜야지 무료 배송을 해주거든요. 그 부분이 좀 불편했어요. 만약 소량으로 구매하게 되면은 뭐 한 2만 원, 적게는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그 용달차 비용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무료 배송해주는 그 비용까지 자재 계산을 해서 그렇게 나눠서 주문을 했었는데 상당히 번거롭더라고요. 뭐 불필요한 자재도 미리 쌓아 놓기도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현장이 많이 어수선했던 그러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뭐 니퍼, 롱노즈, 벤치, 뭐 스트리퍼 이런 거는 전기 공구인데요. 전기 작업도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전기 공구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양한 공구들을 샀는데 이 전기 작업할 때 샀던 공구들 단가가 가장 낮아요. 다른 것들은 비싼 장비들이 필요했는데 전기는 그렇게 비싼 공구들이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선도 샀고요. 제가 내부에 스툴이라던가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원형 샌드페이퍼도 샀네요. 이 스탠리에서 나온 샌딩기도 샀는데 이 가성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3만원밖에 안 하는데 기능이 절대 뒤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트리머도 샀는데 이 트리머는 가구를 만들 때 이 면을 치거나 홈을 팔 때 사용하는 그러한 전동 공구인데요. 제가 이 트리머 덕을 톡톡히 봤어요. 제가 문도 3개 만들고 테이블도 만들고 스툴도 크게 2개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 날카로운 면들을 이 트리머로 살짝 면을 쳐주면은 느낌도 다르고 이 마감 처리가 또 예쁘게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공구더라고요. 제가 아이소핑크는 특허로 샀고요. 이 석고보드는 일반 제품을 주로 썼고 욕실에만 방수 석고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합판도 구매를 했는데 일부는 제가 합판으로 최종 마감을 했거든요. 바니쉬를 발라서. 근데 다행히 제가 생각했던 느낌의 그러한 최종 마감이 되어서 흡족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퍼티도 사고 페인트도 사고 우레탄 폼. 이 퍼티는 페인트 칠을 하기 전에 이제 면 처리할 때 필요한 자재인데요. 이 퍼티는 이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샌딩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샌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 페인트 마감을 했는데 그렇게 A급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는 드라이픽스, 뭐 양변기, 타일. 제가 타일은 서울에서부터 가격 비교를 해왔기 때문에 대전에서는 한 두세 곳 가고서 바로 한 업체만 주로 거래를 했어요. 그 업체가 모든 제품의 가격이 낮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랑 대화가 쉽게 통하다 보니까 이 업체와 거래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었던 수입 타일은 서울 논현동에 가서 직접 픽업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바닥은 이제 강화마루를 깔았는데요. 요즘은 강마루를 많이 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공간이다 보니까 철거와 재시공이 좀 간편한 강화마루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제가 외주 작업 준 것 중에서 강화마루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비용도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제품 품질도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외주 비용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명기기도 제가 직접 작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빔 프로젝트도 사고 거울도 사고 뭐 인덕션 그런 것도 샀는데 그 비용도 다 여기에 지금 녹아 있네요. 그리고 제가 재봉틀도 조금은 할 줄 아는데 뭐 그렇게 뭐 잘하진 못하지만 내 집에 뭐 커튼이나 침대보호 만들 정도는 되는데 요번에도 커튼을 직접 하려고 하다가 원단만 사서 수선집에 의뢰를 해서 커튼을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원단은 제가 일본이랑 영국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원단 비용이 좀 높았어요. 그리고 들었던 생각이 역시 뭐든지 전문가에게 맡겨야지 좀 딱 떨어지는 맛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모든 공정이 끝났는데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린 이 엑셀 파일도 단독주택 리모델링 시리즈가 완료되는 그 시점에 공유를 할 계획입니다. 이 엑셀 파일에는 구체적인 항목과 단가와 그 업체명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러한 리모델링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상당히 유용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이야기는 끝을 맺고요. 다음 편부터는 아마 현장 작업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끝.